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8% 감소해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30% 이상 줄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 석유 시설 두 곳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면서 오일 쇼크 공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달 수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잠정치보다 0.2%포인트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자동차 수출이 이제 2년 만에 5개월 연속 증가를 했고, 선박도 이제 지난달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었지만, 총 수출이 이제 9개월 연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은 42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와 같이 수출 부진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데는 이제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하고 석유 제품 수출 부진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30.7%나 감소를 해 작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석유 제품도 유가 하락과 기저 효과로 인해서 15.2%나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제 베트남 등 이제 아시안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모든 지역의 수출 품목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 보듯이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의 이제 최대의 이제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한 21.4%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 EU, 일본으로도 이제 수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 수출 부진의 원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수출 부진이 지금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내외 이제 이험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교역량이 감소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IMF는 지난달 4월에 이제 전망한 것에 비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0.1% 포인트 낮춰 이제 잡고 있고요. 세계 교역량도 한 0.9% 이제 낮춰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가 이제 둔화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정책 실패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과 같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한일 무역 갈등이 겹치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미중 무역 전쟁 여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이 이번 주에 실무 협상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게 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그런 기대를 해도 괜찮을 거로 좀 보시는지요? 이번 이제 실무 협상에서는 미중 간 이제 잠정 합의는 가능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패권 전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콩과 돼지와 같이 이제 미국산 농축산물의 일부를 추가 관세 품목에서 제외를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부과하기로 했던 2,500억 달러의 이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25%에서 30% 올리기로 했던 걸 2주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제안했던 스몰 딜 합의는 가능할 거로 보이지만,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도용하는 이런 것을 이제 중국 정부가 막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추가 관세를 하는 이런 이제 강제 이행 조치도 합의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무 협상에서 이제 잠정적 합의는 이제 이룰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권 전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한 가지 악재가 또 추가가 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 이 파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상화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원유 수입의 한 30%를 이제 사우디에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이제 세계 원유 공급의 한 5%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한 10에서 15달러 정도 인상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사우디가 이제 비축유를 이제 방출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2차 이제 공격이 이어지고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그 갈등이 고조가 된다면 배럴당 한 100불 이상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이제 오르면 한 2, 3주 이제 격차를 두고 이제 국내 원유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2012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한 2,000원 이상으로 이제 네. 상승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제 고충이 커진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와 중국 변수 외에 지금 일본 간의 우리가 경제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도 뭐 일본 수출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여파가 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예, 좀 장기화될 거로 보이는데 우리 이제 일본이 우리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지만 규제 품목 3개 중에서 2개를 지금 수출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지금 제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부터 부분 소재를 수입을 해서 이제 이걸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이제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 감소도 이제 함께 나타나는 점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 수출 감소가 뭐 EU나 미국보다 이제 작다고 해서 한일 갈등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일 그 수입품이 한 8.2%나 이제 감소를 했는데 감소폭이 중동 다음으로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불매 운동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맥주가 2009년에 1위까지 올라갔던 맥주가 일본산 수입산 네. 맥주가 지금은 13위까지 추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예, 그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 불매 운동이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일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이걸 좀 인식을 하고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일본 조치에 맞서서 이제 모레쯤에 우리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WTO 제소도 있는데 지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이제 제외를 하면서 이제 맞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이제 수위 조절을 이제 통해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제 다 지역으로 원래 이제 당초에는 분류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완화해서 가야 2지역으로 이제 분류를 함으로써 이제 수위를 좀 완화를 했지만 일본이 이제 크게 그 반발을 하면서 좀 이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그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가 이제 일본을 WTO에 제소한 명분이 상당히 약화된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요. 네. 더욱이 이제 일본으로의 수출 품목이 소비재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일본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이제 서로 피해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반사 이익을 얻는 이런 이제 게임은 빨리 중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에서 올해 연말부터 우리나라 수출을 좀 견인하던 반도체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이 지금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좀 회의적인 전망에 베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60% 떨어졌지만 이제 네. 가격 그 하락
추세가 이제 멈추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수출 물량도 조금이나마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약간 이제 하락세가 멈춘 것은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생산 차질이 빚을 거라는 이런 기대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 반도체의 재고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세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제 미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 둔화가 된다면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연말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잇따라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박사님이 속해 계신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성장률 1.9%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2%도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로서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망한 1.9%를 달성을 해도 상당히 이제 선방을 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성장률이 이제 1분기에 마이너스 0.4%, 2분기에 1%, 그러니까 상반기에 0.6%가 지금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3, 4분기에 적어도 0.7%씩 성장을 해야지 2% 성장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출은 9개월 연속 그래서 감소를 하고 있고 연말에도 하반기에도 이제 개선될 기미가 좀 보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비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지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도 보면은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큰 폭으로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민간 소비도 소비 성향이 이제 낮아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정 지출도 보면은 이제 추경이 편성이 되기는 했지만 상반기에 한 65%를 지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 여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은 2% 달성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수출과 내수, 투자 모두 부진한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어떻게 이 국면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이 그 외부적 요인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의지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제라든가 반기업 친노조 정책들을 이제 대폭 수정을 해서 우리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이 재정 만능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요. 경기 침체기에는 이제 한계 기업들이 퇴출이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이제 성장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재정 지출이 이제 확대가 되면 이러한 재정 구조 조정을 이제 지연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20년간 장기 침체를 겪은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도 이런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